정당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러면 늘리지 말고 300명 가지고 200명, 100명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반대하고 있냐면 미움당하고 지읒당의 현역 의원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저래서 안 된다. 이게 뭘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오늘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저는 이제 이제 미움당 뭐 지읒당도 있는데 특히 이제 미움당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이제 그 평화 언니당이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비례 그 번호를 받아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그 당을 이제 국회를 바꾸려고 하고 그 당을 바꾸려고 했지만 힘에 붙였거나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인데 지금의 안위를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계속 외쳤던 것처럼 특히 이제 여성단체나 이렇게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이제 번호를 받아서 가셨던 분들은 과거에 몇 년 전에 본인을 좀 생각을 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당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이제 전체 당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당 안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특권을 계속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특권을 없애면은 좀 뭔가 좀 그 국회의원이 경쾌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이나 더 젊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만이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을 것인데 60살 이상 죄송합니다. 예. 위험한 발언했어요. 위험해. 나이 드신 분에게 위험해요. 나이 드신 위험해요. 분에게 자전거를 타세요. 특권을 없애겠다. 좀 저희들도 그런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을 좀 내려놓으시고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를 좀 하는 그래야 특권들도 없애고 뭔가 좀 그 국회의원들이 좀 경쾌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자전거를 못 타면 국회의원이 못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쇼당 붙이시는 중요한 겁니까? 기준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 그 기준은 좀 위험해. 네. 위험해요. 저 자전거 못 탑니다. 그 이 의원님은 국회의원 될 자격이 스스로 없다 이렇게. 네. 근데 저기 다 한마디만 이제 저도 관용 덧붙이고 3번만 싶은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2017년 2월 달에 미움당에 비읍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농협 비례대표제를. 아, 그 비읍. 네, 비읍 그 지음 비읍. 미음. 예. 그랬어요. 근데 왜 그 당대표 앞에서는 작아져야만 한마디로 하는가? 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가?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죠. 근데 내후년이 선거네. 내후년이 선거야. 미움받기 싫어. 이게 그렇게 당 대표가 센 건가? 난 이제 뭐 정당 생활 뭐 공천권. 그러니까 그런 게 아직도 그래서 내가 그래요? 1호를 하려고 해. 공천권을 가진 1호.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는 뭐 재선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된다. 뭐 3선 제한을 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한두 번만 해서 더 이상 욕심 안 내는 사람들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전 뭐 정치가 젊어져야 되는 다 동의하는데 뭐 2번, 3번 제한하는 건 좀 반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자기의 소신을 펼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또 굉장히 당내 복잡한 또 정치의 제도 환경의 복잡함이 시민을 믿고 의원이 네. 되신 분인데 당 대표가 음, 인상 쓰면 딱 찌그러지는 것이 쇼당이 그런 당 문화를 좀 만들어 보면 미움당도 변하지 않을까. 아 그럴까요? 네. 저 지금 입당 제한이니까. 슬쩍 입당대안에 들어왔어. 김광란 의원하고 닮은 라니님. 혹시 그런 거를 광주시 의회나 이런 데서 뭐 의원들이 뭐라 그러죠? 거기 안에서 의원 결의라고 해야 되나요? 안에서 당내 안에 그 직접 결의문 채택 결의문인가요? 네. 네. 결의문 채택을 이렇게 할 수가 없나요? 의견이 모아지면 할 수 있죠. 지금 그런데- 어려운가요? 의견 모으기가? 시도를 네 아마 제가 물어볼게요. 저 닮은 의원한테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몇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쉽지 않다 이렇게 현재는 결론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무서운 분이 계신가 보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제 기억에 아마 지방선거 때 여기에서 이제 중대선거구제 관련해 가지고 사인선거구를 지켜냈던 지역이 광주가 유일했던 걸로 네, 알고 네.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보여줬었던 광주시의
그런 어떤 미음당이라고 해야 되나? 광주시 민주당 그때 네. 네, 상당히 그렇죠. 네. 훌륭한 의원들이었죠. 네, 7대 의회 맞아요. 아, 그때 네. 7대입니까? 네. 그때가 8대는 7대인데. 좀 네. 돈 받아야겠네요. 네, 그럴 거라 생각해서 네. 8대가 좀 각성을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보통 이제 호남이나 광주가 대한민국 정치의 굉장히 중심이고 어떤 음. 변화를 만들어냈었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자부심은 이제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결정과 담대한 어떤 변화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에 이제 의회에게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초반부터 사실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지점들이 있었다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광주에 이제 집권 여당이 좀 의미 있는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나라 사정이 말이 아니다. 최근에 김용균 청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오늘 이제 어렵게 그 법안이 통과는 됐다고 하는데 김용균 씨 어머니가 국회를 매일 드나거리면서 법안을 구걸해야 되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동의합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아직도 추운 이 겨울에 나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가 계속 계획되고 있는데 이때 정말 시민들의 손으로 뽑힌 정부가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광란의 민주당이 일단 먼저 내일 네. 각성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준비한 정치하자 방송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이 방송은 하자 있는 정치를 좀 제대로 뜯어서 고쳐서 써보자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좋네. 정치 플랫폼 정치 좋네. 방송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네. 하자는 말씀이시죠? 아이고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왜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네, 나오는데 네, 짧게라도 근데 짧게라고 얘기를 뭐 요즘에 뭐 TV나 뭐 라디오나 이런 데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주로 제가 많이 나가고는 있는데 근데 자기 PR의 시대야. 근데 단 하나가 없어요. 광주시 나와서 얘기하고 있죠. 시민단체 나와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시의회는 안 나와요. 왜요? 몰라요. 시의회에 나오란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거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하더라고요. 시의회가. 그럼- 광주시 시의원인지 저기 전남 도의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딱 10분만 그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지금 말씀을 시작해 주신 내용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한 이제 현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국적인 의제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광주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면서 최근에 여러 우려들도 제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말이 어렵잖아요. 네. 말이 어려운데 뭐 쉬운 말로 다 바꿀게요. 공원 부지예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원 부지인데 얘를 공원 부지로 놔두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일반 이거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얘는 도시의 허파인 거예요. 거닐기도 좋고 숲이고 좋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한 곳이 20년 동안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으면은 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정치 선배들이 그냥 냅뒀던 거예요. 그것이 2020년 6월 30일 날 풀립니다. 만약 풀리게 돼 버리면은 내 땅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난개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면은 광주시에서 이거 다 사들이면 되잖아요. 돈이 없네요. 지금까지 준비도 안 했어요. 우리 선배 정치인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에서 와서 70% 이상을 공원으로 하고 그리고 30% 이내로 해서 비공원 부지로 해서 개발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특히 2단계 같은 경우는 9.3%만을 풀어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이 이제 모범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일련의 과정들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면 5월달에 공모를 했고요. 올해 5월요? 네, 올해 2단계.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9월달에 제안서를 받고 11월 8일인가 9일날에 그 우선 협상 대상자를 대상자. 발표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떨어진 업체에서 이의 신청을 하죠.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감사가 들어가요. 감사위원회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감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뭐 평가표가 유출이 됐니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사안들이 문제가 있는데 있었네요. 예. 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올해 이제 12월 13일 날 발표를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뭐 한 5개 6개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문제점을 제시를 해요. 그런데 바로 19일 날 이제 좀 시간이 좀 있죠. 19일 날 우선 협상자 특히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를 변경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때까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했던 이 문제가 빚어졌느냐. 너희들 뭐 유착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한 동기와 그리고 이 감사를 하면서 다시 재채점하면서 감사위원회 영향력이 없었느냐. 왜냐면은 최종 수정안을 발표하면 감사의 역할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너희들 잘못했어. 다시 채점해.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점하려고 하니까 우선 수준이 바뀌고 논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우리 재공모 합시다. 이러면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재공모란 표를 버려요. 그리고 우선 협상자를 바꿔서 발표를 누가 하느냐? 감사위원회에서 해요. 이건 행정행위죠. 표적 감사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거예요. 거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의혹인 거예요. 이제. 감사를 한 것이 잘못은 아니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럼 뭐죠? 현재 상황은 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뀌는 그리고 나서 거예요? 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노른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앙공원 네, 위주로 하는 예. 곳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그 한양 컨소시엄으로 바뀝니다. 근데 도시공사는요 그동안에 땅 장사라는 오명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오명을 쓰면서까지 계속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익이 나면은 이 모든 것을 전부 공익에 내놓겠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근데 갑자기 자진반납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스스로. 자진이라는 것은 스스로예요. 뭔가 캥기는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의혹이 되는 그게 거죠. 뭔지는 모르지. 그런데 아. 내놨다는 거죠. 근데 재평가 이후에도 1등이 도시공사였어요. 그런데도 내놨다? 예. 그리고 이제 이지구 왜? 같은 경우 아니 나도 알고 싶어요. 이지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의혹이라는 거죠. 이지구 같은 경우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게 됩니다. 금호에서 호반. 예, 금호에서 호반으로. 그러면 이제 금호산업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허만. 그래서 이제 뭐 법정 소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팩트 체크만 네. 두 가지 네. 그냥 할게요. 네. 관심 있는 광나라 민주당이 워낙 음. 관심 있다 보니 음. 중앙공원 1지구는 도시공사하고 한양에서 응시를 했고 도시공사가 원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됐는데 자진 반납한 사유는 들어봤더니 일단 지금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서 특례 사업에 참여 권한 자격 자체를 민간 사업자에게 줬는데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사실 처음부터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리고 제안서 접수를 시작한 건데 이것에 민간 기업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거죠. 한 거고 국토부의 답변을 법제처랑 국토부에 답변 요청을 했는데 질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내부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다. 뭐 이런 답변을 받았다더라. 뭐 이런 추측성 얘기만 들리고 있는 거고요. 뭐 우리 쇼당의 따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여전히 물음표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간 사업자이긴 하지만 공영 개발 방식으로 광주시 민간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로 제안됐던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자진 반납까지 하게 되는 이게 있고 두 번째 금호하고 호반에서 이지구 공모했다가 애초에는 금호가 됐는데 지금 호반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바뀐 이유는 점수 표 차이가 산정 점수가 뭐 0.7점밖에 안 났는데 1차에서 이번에 다시 감사 결과에서 금호산업이 심사위원들이 이 제안서가 어느 회사에서 제출한 건지를 알 수 없게 해야 하는데 제안서에 이게 금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감점을 시켰어야 했는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니 이 감점 점수를 부여해서 채점을 하니 금호가 아니고 호반이 더 높은 점수여서 호반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어쨌든 지금 그 시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지금 따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 또 문제성 이건 앞으로 따져봐야 할 여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잠깐 얘기를 좀 덧붙여 보자면 한국토지시탁이나 토지공사나 택지개발 같은 경우도 시공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참여를 해왔어요. 근데 그랬는데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맞지가 않고 선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 그래도 마무리를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따당님.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기 시청자들이나 또 여기 당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게 공원을 없애지 않고 도시 내에 허파인 공원을 최대한 그러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개발 면적을 최소화시키고 공원을 최대한으로 넓게 많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인데 이 개발 행위를 부여하는 과정에 사실은 어디에서나 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도 의심하기에 저 개발을 통해서 건설사들한테 너무 무리한 이익을 갖게 되는 거 아니야? 1번. 2번. 그런 이 개발을 통한 이익이 있는 곳에는 건설사와 또 행정에 알게 모르는 뭐 야합이 있을 것 같은 의혹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 보니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꼬이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시민들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세금이 제대로 지켜서 도시의 허파 공간인 녹지 공원이 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두는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아요. 네, 그 의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체킹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광주에 이제 경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 높은 아파트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생기고 앞으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시민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자랑이라고 생각했었던 무등산의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막히게 되니까 그렇죠. 도대체 뭐 했냐 정치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 중앙공원 같은 경우나 이 민간 공원들도 사실 시민들한테 굉장히 뭐랄까 효용성이 높은 공간들이잖아요. 근데 이 공간 안에서의 개발이 또다시 굉장히 무기력하게 방임되었을 때 시민들이 그 분노가 굉장히 이제 더 커질 거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이제 포인트들을 점검해야 되잖아요. 국토부가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해서랑 실제 이제 심사표 같은 것들도 확인하는 과정들을 좀 꼼꼼하게 그 가까우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한테 좀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그분이 그 상임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 의원들이 계실 때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고 더 또 힘을 보태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네. 또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너무 따당- 이해가 잘 역시 됐습니다. 탁월한 것 같아요. 네, 따당님. 역시 따당님. 네. 네. 쇼당은 마음에 안 드나 따당은 따당. 마음에 안 드나. 그럼 네, 광란의 민주당의 따당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부족하기도 하고 저희들끼리만 재밌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형식과 고민들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송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4개의 당들을 만나보셨는데요. 더 많은 당의 당수들과 그리고 입당을 요청하는 분들을 함께 모시고요. 저희 이 방송 꾸려 가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 보시고 혹시 의견 주실 분들 있으면 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한데 의견도 좀 주시고 좀 너 뭐 좀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의견들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좀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이 좀 더 지역의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라거나 광주의 어떤 고민들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쇼당 따당 너무 진지해요. 네. 따당이- 민간공원만 생각하면 머리가 따당이 한 공허해집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네. 네. 제가 초등학생 집중력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오늘 방송 소감을 간단히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네. 아니, 시간이 진짜 금방 가네요. 네. 금방 가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좀 다른 정당이 나오면 아까 그 몇 가지 정당 네. 특히 좀 어르신 정당 또 한번 아까 좀 위험했거든요. 네.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자전거 탈 수 있는 어르신 정당. 그거 위험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상당히 자전거 위험하고. 타는 걸 좋아하는 이런 네, 식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패스. 저도 오늘 시간이 어떻게 이제 흘러갔는지 몰랐고요. 제가 오늘 그 평화적 관점과 또 언니의 눈으로 이렇게 좀 보려고 했더니 참 쇼당이 마음에 드네요 오늘.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저희 그 평화 언니당 다른 호, 3호 내지는 막 한 58호 이런 친구들을 좀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름만 뭐 3호로 바뀌는 건 저는- 아니죠? 3호로 바뀌시는 건 아니죠? 안경 하나 쓰고 저는 3호가 되겠습니다. 페이퍼 정당. 저희 쇼당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따당이었습니다. 네, 광란의 민주당, 민주당이 좀 더 광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 싶은데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마무리하겠고요. 정치 하자 있는 정치를 제대로 고쳐서 쓰고 또 뜯어서 쓰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민정치 플랫폼 정치방송 정치하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인사드렸는데요. 마무리하는 박수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끝났습니까? 이제 전화해도 돼요?